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팔로우업 해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을 여국성 대표가 그건 이제 매도 포인트까지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또 중간에 과정을 설명하러 또 나오셨습니다. 여국성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미글로벌 주가가 요즘에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빈살만이 왔는데 안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왔으면 떠야 될 텐데 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네.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공인 중개사가 돼 가지고 부동산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아하.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제가 뭐 당신 그 공인 중개사도 아닌 사람이 네. 공인 중개사를 사칭하느냐 사칭하느냐 뭐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참 좋았다가 네. 좀 재미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최근에 이제 앞으로 향후 단기간은 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어둡지 좋죠. 않습니까? 어둡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이 꼭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빠르게 한번 이 시각을 좀 돌려보시라, 시선을 돌려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네옴시티 투자예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 네옴시티를 그냥 저희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용 삼성 회장 그다음에 포함해서 다수의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이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바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이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는 거 그렇게 그 무리한 일이 아니다. 밸류 가치 투자요, 가치. 예, 가치. 함께가 아니라 밸류 가치. 저는 투게더라는 개념으로. 투게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투게더 같이 투자.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동반. 예,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예. 함께.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천존화되는 이 거대 첨단 도시고 예산이 투입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사우디가 직접 이 사우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약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한 70% 부분은 이 네옴시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도 그렇고 뭐 여러 이 대기업들이 다 같이 이 네옴시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이재용 회장이나 대기업들도 투자를 한다는 뜻은 거기서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대기업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에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네옴시티에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이 네옴시티의 이 노른자위 이 역세권 투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그 네옴시티의 역세권 노른자위는 한미글로벌이라는 주식이다.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이 네옴시티의 노른자위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방송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꼭 이 주식을 공부 삼아 경제 공부 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주식 공부 삼아 경제 공부 뭐 꼭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도 이 투자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금 지금 쉽게 그 관망세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꼭 그런 데 투자를 하지 마시고 꼭 대한민국 부동산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그렇다면은 대기업들 들어가는 첨단 도시에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 투자는 저는 이 휴대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휴대폰 대리점 같은 경우에도 초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꼭 휴대폰뿐만이겠습니까? 하다못해 무슨 담배 그 뭐죠? 이 전자담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대리점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분양받는 게 뒤에 사는 것보다는 좋은 거고 따라서 이런 세계 천존화되는 이런 첨단 도시가 들어설 때 대기업이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 중에서 바로 중심에 있는 것이 한미글로벌이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중동건설 하면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요번에 그 빈살만이 이제 방한한 거 다 뉴스로 전 시청자님들 보셨을 텐데 빈살만이 방한을 하고 본래 스케줄은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가도록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 방한이 취소된 거, 그 우리 뉴스로 다 봤는데
거기서 이 빈살만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네옴시티는 한국만으로도 충분하다. 예, 그거 우리가 다 이미 기사에서 본 사안입니다. 그렇죠. 다 보도가 된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막 일부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부는 있겠지만, 우리가 못하는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천존화되는 거대 네옴시티는 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이 독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빈살만의 일본 방일이 취소된 것이 다른 기업보다는 특히 이 한미글로벌의 더 큰 호재인 것은 뭐냐면은 이 시공 분야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금 한미글로벌의 주력 사업 분야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PM 부분이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네네. 그 PM 부분인데 이 PM 부분은 사실 탄생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선진 그 건설 기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시공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PM 같은 분야는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빈살만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친일 인사라고 그럽니다. 일본하고도 친하다고 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이 PM 분야, 이 선진 분야는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남은 향후 그 PM 부분은 사우디 네옴시티 PM 부분은 한미글로벌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기대가 높아졌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 시청자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원희룡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6일 전에 나온 유튜브에서 보면은 한 3분 30초? 한 4분 그 사이에 딱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딱 지칭을 해서 원희룡 장관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지켜보고 있다.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그 사이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그 네옴시티의 최고 경영 책임자가 우리 건설사 대기업 한미글로벌 포함해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이길 날 다음 날 이렇게 한미글로벌만 따로 독대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하면서 그거는 빈살만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한테 네옴시티에 있어서는 너가 대장이다라는 세조 책봉식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조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독식한다고 저는 보는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빈살만이 네옴시티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정상회담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살만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정말 그 뒷받침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네옴시티는 향후 앞으로 이제 2029년 30년까지를 쭉 길게 해서 대한민국이 상당 부분을 거의 뭐 독식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는데 이 PM 분야는 그렇게 되면은 시공 분야에 있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뭐 나눠 참여를 하겠지만 그 시공을 할 때에 있어 가지고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대화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기업이 유리하죠. 당연히 그 PM을 한 것은 한국 기업이 해야 되고 한국에 있어서 PM은 당연히 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기도 합니다만은 PM 분야에 있어서 한미글로벌은 거의 다 독식을 하는 구조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정말 이 천조라는 우리가 한번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서 그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서 1번 랭킹 1번 기업.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라면 네옴시티 하면 한미글로벌이라고 공식이 성립될 정도고 그다음에 모든 언론들에서도 한미글로벌 대장주 하면 네옴시티 대장주 하면은 한미글로벌을 바로 꼽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대한 조에서 1등 수혜 기업 자, 이런데 초창기에 빨리 좀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주가가 왜 이렇게 그 기대감을 반영을 못합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만 앞에서 이 부분만 조금 드리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꼭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계적인 이 도시
청문학적인 투입되는 예산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에 같이 좀 투자를 해라. 그것도 제1번 랭킹 기업이 투자하는 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역시 한미글로벌이라 하면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찰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한다면은 이 주식 시장은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특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역사가 왜 그러냐면은 이 공포와 탐닉이라는 이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이 심리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변동 없이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한번 우리 과거 사례를 보기 위해서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 띄워주시고요. 이게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그 이화공영에 대한 주가 차트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그 바닥에 2,000원대에서 주가가 출발을 해서 저 위에 보시면 약 그 10,000원까지 순간에 그 약 5배 정도가 되겠죠. 5배 정도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자, 요거는 제가 왜 제시를 하냐면 요게 보면은 2007년 10월 11일입니다. 제일 파란 저 꼭지점이 있죠. 자,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죠. 그 꼭지점이 제 좌측에 있는 저 부분인데 여기서 자료 한번 주시죠. 그거 한번 주시죠. 요 꼭지점이 아까 10,000원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상승이 나오는 요 지점까지 여기가 사실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여기 하루하루 이제 일봉이기 때문에 하루인데 여기 한 2달 정도의 두 달 좀 슬럼프가 있었구나. 긴 기간을 요동을 치고 이 하루만 하더라도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 긴 기간을 요동을 치다가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2달 후에 재상승할 때 여기 아까 거기 밑에 바닥입니다. 요동친 여기에서 5배 여기서 이제 10,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정말 엄청난 하락이겠죠, 2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25,000원까지 올라가고 요 이제 이화공영이라는 주식은 다 아시겠지만 3,000%가 상승한 주식인데 제가 그 긴 시간이라서 다 가지 못하고 일부 차트만 제시를 했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 또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또 시즌이라는 종목인데 시즌이라는 종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0원에서 출발해서 160,000원까지 올라가는 종목인데 여기는 이제 15,000원부터 여기 제가 차트가 표시됐습니다. 일부라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71,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시죠. 요 부분이 아까 7만 얼마나 요 앞에 있었고 조금 더 이제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것도 한 2달 정도의 행보 기간입니다. 행보 기간이고 또 다음 넘어갑니다. 2달 후에는 거기 아까 뭐 행보 끝이고 여기서 또 이제 2달 정도 한 3달 정도 행보를 했요 끝이고 거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제가 요 부분을 왜 이렇게 이 제시를 했느냐면은 이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 주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최근에 우리 저 한미글로벌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하락세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도입한 부분인데요. 2가지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어떤 주식도 그러니까 3,000%, 5,000%, 10,000% 주식하는 상승을 하는 어떤 주식도 이 단박에 올라가지는 않고 이 보신 바처럼 요거는 제가 한 부분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주식을 행보하고 가격을 100%씩 떨어뜨리기도 하고 100%씩 떨어뜨린 상태에서 한 달, 2달 끌어보면 지금 사실 한미글로벌 해봐야 아직 뭐 봉으로 따지면 11개째 음봉마다가 양봉으로 돌아섰거든요. 10일치입니다. 거래일수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주식이 빠진 걸 보면 30%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렇지만은 이런 주식들을 보면은 뭐 100%, 뭐 150% 빠진 상태에서 한 달, 2달 빠져버립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을 보면 답을 보면 이제 숲을 벗어나서 나무를 벗어나서 숲을 보니까 알겠지만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죠.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하나의 큰 이 불변의 법칙은 어떤 주식도 10,000% 가는 주식도 항상 조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조정에서 모르고 던지고 올라가면 따라잡고 하다가 낭패를 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은 이 시즌도 그렇고 이화공영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정말 이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슈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주가는 크게 반응하게 돼 있다. 이슈에 맞춰서 반응하고 새로움에 맞춰서 반응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그때 대운하라는 정말 우리가 많은 이슈가 사회적으로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대장주가 바로 이화공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 따라서 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역사가 반복된다고 봤을 때 자, 이 네옴시티가 이 천조가 우리 대운하보다 작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시젠 역시도 이 코로나라는 것은 정말 큰 이슈입니다. 큰 이슈인데, 그런데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젠이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회사거든요. 그럼 진단키트 회사의 가치의 경제적 효과가 네옴시티보다 크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 네옴시티의 한미글로벌은 다 같이 우리가 시젠도 대장이고 이화공영도 대장이지만 이 대장 중에서는 왕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주가가 뭐 수익 실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그럼 처음 추천했을 때 네네. 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10월 12일 날 첫전에 처음에 추천을 드리면서 그 종가 기준으로 29,800원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30% 정도 올란 상태입니다. 30%는 일단 먹긴 먹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그렇게 꼭 말씀을 또 100% 드릴 수는 없는 것은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처음 매수하신 분들은 30% 수익이 난 것은 맞지만 또 그 이후에 또 뒤에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아직까지 수익도 못 난 분도 있을 거고 어찌 보면 또 뒤에 보면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 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꼭 굳이 이제 수익률로는 말씀드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젠과 이 이화공영의 과정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어떤 이 과정이 중간 조정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말 잘 보셔야 될 점들은 주식시장은 새로운 주제는 반드시 반응을 한다. 새로운 재료는 반드시 반응을 한다. 네옴시티 과거에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반응을 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슈나 새로움이나 봤을 때 정말 그 덩치를 봤을 때는 최고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꼭 주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여기 투자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네옴시티 뿐만 아니라 이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크면 클수록 크게 반응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그 종목에 얼마나 큰 손이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또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한다. 흔히 우리가 이 주식에서 이 작전이라는 용어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작전에 따라서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기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다 보니까 그 작전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살펴보면 이 종목에 큰 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주가가 향후 올라간다는 보증수표를 우리는 하나 들고 있는 거다.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보는데 우리 한미글로벌에는 어떤 큰 손이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미글로벌이 자사주 70만 주를 빅딜을 했지 않습니까? 해외 내기 펀드에 대해서. 그거하고 엮어서 이 부분에 어떤 큰 손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죠. 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이제 화면을 캡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공시사항입니다. 한미글로벌에 70만 주 자사주를 해외 펀드 4곳에 이렇게 해외 펀드 4곳입니다. 4곳에 매각을 했는데 선정을 한 경위가 뭐냐면은 중장기 투자 능력 등을 고려해서 다 이렇게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매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화면을 한번 중장기 넘겨주시죠. 투자 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매각 가격, 확정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이 펀드들한테 41,610원에 70만 주를 팔았는데 11월 15일 날. 요것은 뭐냐면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일 14일이 되겠죠. 그 전일 종가의 5%를 할인한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중장기 능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11월 15일 이게 이제 블록딜 한 날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한 게 뭐냐면은 자, 다른 외국인들의 매매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블록딜을 70만 주를 했다면 여기에 외국인 순매수는 70만 주가 잡혀야 됩니다.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 22만 주만 이 순매수로 잡혔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나머지 48만 주는 당일날 매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매각을 했고, 그런데 16일날 또 보시면은 외국인 순매도가 오히려 이번에 23만 주가 잡힙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이 22만 주도 이날 다 팔았다. 결국은 이틀 만에 다 팔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막 각종 기사들이니 또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얘기들을 합니다. 자, 한미글로벌이 고점에서 자사주를 이렇게 팔아먹었다. 자, 그러니까 또 이 투자자들 멘붕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빠지고 있으니 정말 이거 팔아먹고 이제 난리 났네. 소위 말하는 우리는 고점에서 상투 잡았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이면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록딜 가격이 41,610원인데 그 가격은 뭐냐면 14일 날 종가의 5%를 할인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건 공시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블록딜을 한 날 15일 날 주가를 이제 뒤에 이제 시청자님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초가가 44,100원인가 그렇고 그 이 전일 종가 대비해 가지고 거의 강보합 수준입니다. 1% 이상도 플러스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최고 그날 고점이고 그날 최저점은 마이너스 9점 몇 프로가 빠졌고 종가도 8점 몇 프로가 빠졌거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그렇다면은 이 15일 날 48만 주를 매도 때릴 때 그냥 잠시고 44,000원 시초가 시작할 때 팔았다면은 다 챙겼다면은 5% 정도 먹었을 겁니다. 그죠? 그 5% 먹었을 건데 그 이후에 바로 수직 하락했기 때문에 한 10분 지나서 바로 수직 하락했기 때문에 48만 주를 팔려고 했다면 정말 그 48만 주의 평균 매도 단가는 본전 치기에 했으면 정말 잘했고 1% 했으면 정말 1% 남았으면 정말 많이 남은 거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음 날은 주가가 더 내려갔지 않습니까? 더 내려갔죠. 자, 그렇게 본다면 거의 본전치기도 못했을 것을 왜 그렇게 땡겨왔느냐. 더욱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 리스크가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외국인 자금은 언제든지 원화에서 달러를 나가야 되는데 환차손 얼마든지 예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돈이 아닌데 300억인데 환차손도 팔고 사고에 환차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본전치기 내지는 1% 이거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장사를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본다면 11월 7일 48,900원을 단기 고점을 해가지고 주가가 스물스물 내려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주가가 내려올 때는 매수세가 절대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 매수세가 달라붙지 않을 때 70만 주를 이틀 만에 어느 바보가 그 매도를 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닌데 결론은 매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제가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는 없는 거죠. 매도된 거는 100%가 맞는데 손해보고 매도될 리도 없고 그 매도 일자를 15일로 확정한 것은 주가가 이미 하락세에 며칠 동안 하락세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주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매수하면은 그냥 본전이네 그냥. 계좌 이체만 해놓은 거죠. 계좌 이체만 하는 거네요. 소위 말하면 그 70만 주는 고이 모셔져 있다. 누군가의 손에. 그런데 그것이 70만 주 만이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면 100마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매집이 충분히 되어 왔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것이 이제 이 주가 하면서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면을 못 보기 때문에 이제 막 매도했다 하면서 그날 주가가 9% 빠지고 또 다음날 쭉쭉 빠지면서 이렇게 이 10일 음봉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7일 날 같은 경우는 빈살만이 왔다는 그 뉴스로 뭐 재료 소멸이다, 수익 실현이다 이런 또 뉴스들을 막 꺼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 실현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목적이 달성됐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하는 게 수익 실현이지 빈살만 방한 그 자체가 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이 수익 실현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런 어떤 세력도 아니 근데 계약 그 뭐 40조인가요? 네네. 그게 성과는 나왔잖아요. 성과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거에 대한 그것들이고 더군다나 그것은 MOU지 않겠습니까? MOU들이고 하고 또 다른. 그다음 40조하고 또 우리가 이 1000조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윤 대통령도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원장관도 또 사우디를 재초청됐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고이 모셔져 있는 물량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다음에 슈팅을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우리는
뒤집어 본다면 어마어마한 이 큰 무기가 되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다. 그걸 본다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주가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10일 연속 음봉을 어제까지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보면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한 10% 넘게 반등을 하다가 이제 종가는 뭐 7점 몇 프로 이렇게 어제 플러스 돼서 마쳤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다시 또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 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런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변동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우리 회원들 보고 뭐냐면은 지금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큰 손들의 이 주가 인위적인 주가 흐름을 바로 눈앞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큰 중에 하나는 빈살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왜 우리 아까 빅딜하고 말씀드리냐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 잘 좀 보셔야 될 놓치고 간 점은 뭐냐면은 이 물량을 받아간 4개 펀드가 다 해외 펀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그 한국 기업입니다. 물론 해외 지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한국 기업이라서 펀드를 선정하더라도 암만해도 한국 펀드가 조금 더 용이할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편하겠죠. 근데 이 펀드가 4개가 다 외국계 해외 펀드들이거든요. 이게 왜 해외 펀드냐? 그렇다면은 이 펀드의 선정은 한미글로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 누군가가 선정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제가 한미글로벌이라고 찝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법칙이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크고 많은 이 작전들이 있어서 가지고 그 대부분은 뭐냐면 대주주이거나 대주주와 연계된 작전 세력일 가능성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주주의 개입 없이 뭔가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은 한미글로벌을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한테 또 누가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되고 저는 주식시장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펀드 4곳이 전부 다 해외 그 펀드들이었다. 그렇다면 한미글로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선정은 누군가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누구겠는가? 그거는 제가 꼭 답을 안 하더라도 빈살만일 확률, 빈살만의 우회 자명 계좌일 확률도 높고 또 한 가지는 또 대주주의 자명 계좌일 확률이 매우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추정.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혀 없습니다. 추정. 합리적인 추정을 일반 주식 시장에서 존재하는 법칙으로 볼 때 그런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또는 그 둘 사이에 이 묵시적인 어떤 그 합의체일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또 다른 제3자일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이 70만 주의 뿐만 아니라 이 70만 주를 훨씬 넘어서는 알파가 존재하고 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 또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 다음 화면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때문에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기사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달 들어 이달이라는 건 11월 달입니다. 최성수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1,800주를 41,826원에 권세영 부사장이 850주를 49,000원에 정리했다. 그래가지고 이 자사주 70만 주 하고 이렇게 막 임원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팔아먹고 있다. 4만 대에서 하면서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막 나오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죠. 부사장이라면 최고 경영진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팔어? 이런 식으로. 4만 원대에서 막 그 회사 미래를 보면 왜 팔어 하면서 하니까 주가도 내려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1,800주, 자, 이 850주, 이거 다 합하면 2,652주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4만 천 얼마에 곱해보면 총 매도 대금이 1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1억도 안 되는 것은 본래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주가 고점에서 차익을 따지면 뭐 1,000만 원 될까요? 2,000만 원 될까요? 그 차익 1,000만 원, 2,000만 원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부사장이라는 것은 회장, 사장, 부사장은 최고 경영진에 속하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회사의 역적지를 어떤 회사도 회사 이미지와 자기 주가 관리를 안 하는 회사가 없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부사장 2명이 이익 보자고 주가 회사의 역적지를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한미글로벌의 시총이 4천억인데 1% 하면은 40억 아니겠습니까? 이 임원준의 매도로 2%만 주가가 내려도 거의 100억이 내리는데 그럼 1,000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에. 회사에 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이익 보자고 1,000배의 손실을 갖다 줄 부사장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한미글로벌이 빅딜 70만 주를 해외 펀드에게 41,610원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펀드 쪽에서 먼저 요청해 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그렇게 파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은 부사장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익 보고자 41,000원에 팔아놓고 부사장들이 주가 팔면은 주가가 내려갈 것은 뻔한데 그 펀드 입장에서는 한미글로벌을 얼마나 욕을 할까요? 그렇지. 정말 그 상도 이상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 이것은 그 펀드 요청이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펀드는 왜 요청했을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딱 단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펀드가 그것을 요청할 만한 이유가 있다. 뭐 아까 말한 대로 큰 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매도가 아니다. 매도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린 건 아니다. 아까 한미글로벌도 어찌 보면 중장기 투자 능력을 고려했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그냥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매도지만 이거는 다른 것으로 들어갔다. 같은 동일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저점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물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길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네옴시티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도 없는 정말 이 피라미드 건설보다 과거에 그게 비견될 정도로 이 정말 전무후무한 대건설 사업입니다. 10년에 걸친. 거기다가 천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이 장면에서 여기에 대기업들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미글로벌은 리스크라기보다는 그 천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에서 가장 큰 이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수혜도 수혜지만은 벌써 이미 언론에 눈도장을 받은 기업이거든요. 그 네옴시티 대장하면 한미글로벌입니다. 정말 전 국민에게 이제 이 눈도장을 받은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이 네옴시티에 대한 노론자위 역세권에 대한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주식이라는 측면을 이해를 해도 좋고, 주식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집 한 채 대한민국 집 살 거 여기 투자하면 된다. 그 가치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마냥 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유의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점은 있다. 그것은 조금 방송이 길어져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동물의 사회에서 보면 하이에나하고 물소하고 싸우면은 한 마리 1대1로 싸우면 물소가 절대 안 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이에나 5마리만 모이면 물소가 1,000마리가 모여도 물소떼가 다 흩어져 버리고 사냥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냥을 당하는 건 왜냐하면 여기는 5마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뭉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대1이 돼버리는 셈이 돼서 이제 그래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큰손 세력들이 어떤 그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의도하에 나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지금 누구나가 지금 11연속 빈살만 가고 나서 내리고 임원들 매도했다니까 다 거기 지금 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제 그 주식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요 밑에 지금 자막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연락을 하시고 이게 회원가입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셔도 좋겠다. 이제 월 회비는 이제 그 50만 원입니다. 월 회비는 50만 원이고, 다른 데하고 틀리게 뭐 연회비를 받는다든지 뭐 6개월 회비를 받는지 이렇게 안 하고, 또 뭐 탈퇴할 때 뭐 지저분하게 위약금이든지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딱 잔여 일수, 사용한 만약에 탈퇴하시는 분이 계시면 잔여 일수만 딱 그 일수별로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은 당일 중으로 바로 환불 처리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입출이 자유로우니까 뭐 그 회원가입하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정리해 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제가 특별히 선발한 건 아니고, 오늘 아침하고 오늘 8시 10몇 분에 우리가 회원들한테 문자로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는 거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 앞으로 회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걸 묻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오늘 문자를 장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씩 반드시 보냅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는데, 오늘은 장전, 장후 2개를 보냈는데 자료를 한번 좀 봐주시죠. 요거는 이제 너무 길어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길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요거는 이제 오늘 8시 21분에 발송한 글입니다. 제가 조금 길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글이라는 것은 한미 글로벌의 약자입니다.
한글 어제 7.58% 상승하며 11연속 음봉을 끌어내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11월 15일 블록딜 거래일에 여타 외국인 거래가 없었다면은 외국인 순매수는 70만 주가 잡혀야 하는데 22만 주만 잡혔다는 것은 당일 약 48만 주를 매도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 이길 외국인 순매도가 23만 주 잡히는 것은 결국 블록딜 물량을 이틀 만에 다 처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것은 눈앞에서만 다 처분했을 것으로 보일 뿐 결론은 자기들이 던지고 자기들이 다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주시죠. 네. 그들이 70만 주의 물량을 단기간에 매도만 한다면 주가는 곤두박질할 것이기에 일정 수량을 고가에 다시 사면서 동시에 되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일 종가에 5% 할인받은 금액으로는 당일 수익을 내봐야 1% 수익도 내기 어려운데, 환차손도 감안을 한다면 그 물량은 결코 순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던지고 자기들이 받아간 거다. 조금 다음 또 넘어가시죠. 네. 다음입니다. 문자가 아까 뒷문자로 쭉 이어지는데, 네. 그건 또 길었으니까 빼고, 네. 요거는 이제 오늘 네. 9시 46분에 두 번째로 보낸 문자입니다. 네. 11연속 음봉을 그리던 한글이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급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회원님들은 지금 누군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의도적으로 빼고 오늘 시초가 부근도 마이너스 출발시켜서 급반전을 하는 모습 역시 같은 맥락의 의도된 연출이다. 그렇다면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빈산만일까요? 아니면 대주주일까요? 어쩌면 그 둘의 묵시적인 연합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11연속 음봉을 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당연히 의도적인 만들어진 11음봉입니다. 이런 것을 알 리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11연속 음봉이라는 공포와 임원진들 매도라는 공포에 수도 없이 던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네. 네. 이건 아까 그 첫 번째 문자의 뒷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까 두 번째 문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급반등 시점은 어제 저희 두 번째 문자 직후인데 아마도 우리 팀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어제 저희 문자 두 번째 보내는 시점에서의 음봉 상태의 주가 수준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으기는 어렵다고 보고 주가를 한 단계 상향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소리를 잡을 때 굴 앞에서 연기를 피우면은 결국 오소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정확하게 상대를 보고 맞선다면은 결국은 큰 손도 중요합니다. 큰 손도 목적은 우리와 하나라서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빈살만, 대주주, 그리고 저와 우리 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글자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드리면 이 제가 주식 안내 방송을 드리고 있지만, 그건 저뿐만 아니라 경제 TV나 많은 방송들에서 이 주식 추천을 하고 방송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더군다나 사실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화자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방송 같은 내용 보면은 사실 어떤 방송에서도 하지 않는 사실 고급 정보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분석이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이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 들면 보시면 되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되고, 투자의 책임은 이 방송을 참고만 하셔가지고 투자 책임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자, 근데 어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휴일 날 쉬고 있는데도 전화가 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절을 합니다. 어떤 직장에 있더라도 급한 일 아무리 있어도 쉬는 날에는 전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도 안 하고. 그런데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하면 왜 상담을 안 해주냐고 따지고 언성 높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악성 댓글 다는 분들 중에서는 그 인생이든 무엇이든지 좋은 모습이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정리해 주세요. 예, 제가 이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태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애가 놓는 것처럼 이리 악플 달고 이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이 나빠서 악플을 다는 것인지 악플을 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악플을 달고 있는 한 그 별로 좋은 모습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특히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대중에 대해서 동시에 저는 이렇게 네. 매수 추천드리고 상담을 드리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방송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공정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절대 상담하지 않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해서 뭐 특히 비회원님들 같은 경우 막 그렇게 그 묻고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국성 대표였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이런 거 참고사항으로 공부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